윤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유효시한 월요일인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 오늘과 내일 이 두 날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일요일임에도 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 이 수사 인력 상당수가 지금 출근을 해 있는 상태고요. 공수처가 과연 재집행에 나설지 아니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과연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먼저 최창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공수처의 선택은 뭐가 될 수 있고 시간은 없는 상황이고 어떨 것 같아 보이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 보이십니까? 예. 어려울 것 같고 내일밖에 없는데 네. 아까 리포터에서 나온 것처럼 재청구할 수 있는 명분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너무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예. 재청구하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내일 하느냐 아니냐인데 내일 가도 말이죠. 지금 경호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가도 지금 게다가 어젠가 보니까 그 철조망 설치하는 그런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진도 나오던데 경호처가 지금 윤 대통령 경호 글쎄 경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따 말씀 나눌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윤 대통령을 어쨌든 체포영장 발부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거라서 내일도 상황이 안 변한다면 공수처가 집행하러 가도 성과가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뭐 보여주기 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반대로 그렇다고 전혀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저께 그렇게 무력하게 1시 반, 그 저녁까지 버티지도 못하고 말이죠. 1시 반에 그 포기하고 나왔는데 전혀 집행에 안 나서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볼 거고 국민들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거예요. 네네. 제가 볼 때 가긴 갈 것 같아요, 내일은. 저 한남동 관저에는 간다. 집행하러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전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스스로들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도, 예. 그 말하자면 집행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능력보다도 일단. 그렇다도 전혀 집행 자체를 시도 안 한다는 게 그게 공수처로서는 선택의 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내일 가긴 갈 것 같긴 합니다. 모르겠어요. 예.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송영훈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은 갑니까? 현장 내일까지는? 일단요. 공수처가 이 사건을 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포영장 재청구, 두 번째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기관으로 이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 세 번째를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조직의 명운이 걸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 자신들의 역량을 초과해서 지금 무리하게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체포영장 재청구 아니면은 구속영장 청구인데,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거라면은 내일 한 번 더 체포 집행을 시도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갖춰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나갈 거고, 네네. 그다음에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도 똑같은 사유로 재청구를 하면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갱신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정말 체포해서 조사를 거친 다음에 뭐 구속영장 청구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내일 집행에 나서기보다는 아마 재청구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내일 아침 상황을 보면은 정확하게 윤곽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집행을 안 하고 지난 다음에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남아 있는데 남아있다? 이것은 내일 아침까지는 상황을 봐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공수처는 최상목 이 대행에게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2차 발송을 했는데 지금 회신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최 대행이 일단 침묵을 지키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요구할 권한은 여기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있다고 보세요? 있죠. 지금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사실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지금 사실상 그거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 정치적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경호처장이 저는 그런 명분을 얻고, 그래야 뭔가 지금 사실 그 최상목 권한 대행 정도가 이것이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대상을 누군가 위해를 가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철저히 막아야 되지만, 네네. 지금은 그건 것이 아니라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수사를 하자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조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부했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뭐 정치권, 뭐 정당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가 이런 것들 해줘야 이 기관 간의 충돌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관과 기관과의 충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행정부의 지금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은 부담스러울지라도 이 국가기관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당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모두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의 측근들은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가 무력에 의해서 파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사법 절차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법 집행소 의지를 가지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십시오.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경호처가 내란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체해라. 그다음에 경호처 지휘부 자 해임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변인께서는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방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그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협박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민주당이 편리하게 좀 자기 모순적인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네.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현상 유지적으로 최소한의 권한 행사만 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한테 이 경호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예.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금 상황이 경호처가 법을 이탈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호법이라는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법적인 쟁점과 정치적인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료 출신의 이 임명직으로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